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창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스턴트 앤 오프라인 앱스라는 주제로 이제 서비스 워커를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제 이름이고요. 저는 지금 SK 플래닛에서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웹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8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2.5초마다 슬라이드 하나씩 넘기게 될 텐데 만약에 제가 타이밍이 약간 미스를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어도 혹은 너무 빠를 수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트 로딩이에요.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웹 앱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에셋들을 로딩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인스턴트 로딩은 일단 로딩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페이지를 방문한 퍼스트 로딩 그리고 그 이후에 세컨드 로딩 이후에 어떤 재방문이나 이런 상태에서 로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인스턴트 로딩인 거죠. 네, 익숙한 사운드죠. 제가 예전에 출근하면 이제 컴퓨터를 켜고 딴짓을 하다가 이 사운드가 들리는 순간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노트북을 켜고 화면이 켜진 뒤에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스턴트 로딩이죠,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붓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모바일에서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PC에서 웹을 사용할 때는 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으면 보통 다른 페이지에 열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죠. 아니면 채팅을 연다던가. 그리고 페이지가 다시 열렸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모바일 웹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떠놓고 화면이 뜨길 기다리고 안 뜨면 닫으시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0ms의 반응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1%의 사용자를 잃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해는 안 가는 것들은 아니고요. 계산을 보면 10초가 지나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겠죠. 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10초씩 딜레이가 걸린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자들 보면 지겨울 건 확실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로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비스 워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인스턴트 로딩을 다시 돌아갈게요. 인스턴트 로딩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퍼스트 로딩 시점에서 보면 모든 에셋들을 갖다가 모든 리소스를 갖다가 최대한 빠르게 브라우저로 올려주는 거죠. 로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인데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기능들을 갖다 쓰기 전에 한 단계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하도록 할 때마다 20%씩 떨어져 나간대요. 즉 5단계를 거치면 0.8의 5승. 예, 꽤 낮은 수치가 되겠죠? 계산이 안 되네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퍼포먼스가 곧 돈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는 이겁니다. 리소스를 크게 유지하지 않고 당연한 얘기죠. 필요한 것들만 받고 그리고 바뀐 것들만 받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압축을 해서 전달해주고 커다란 이미지 대신에 가급적인 작은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라운드 트립으로 인한 가비지 네트워크 타임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리소스가 다 로딩되지 않고 중간까지만 로딩이 됐더라도 어느 정도 로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길어지니까. 그리고 캐시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CDN 쓴다든지 HTTP2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압축입니다. 길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jQuery 같은 경우에 지금 276KB에서 미니파이드 한 뒤에 94KB로 그리고 그게 지집으로 압축돼서 단말에 브라우저로 전달되는 것 중에 33KB. 네, 7분의 1? 계산이 안 되네요. 그 정도로 줄어들고요.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파이드와 서버 사이드에서의 웹 서버를 통해서 컴프레션을 갖다 지집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큰 이유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좀 밀고 있는 것 중에 웹P라는 이제 이미지 포맷이 있는데요. 순실 압축의 경우에는 이제 JPEG보다 30%, 무손실 옵션의 경우에는 25% 정도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크롬에서만 지원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게 웃지 마시고요. 리퀘스트 헤더에 엑셉트 필드를 보시고 거기에 웹P를 지원한다고 하면 제공해 주신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건 서버
그 백엔드 개발자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픽처 엘리먼트라고 HTML5에서 새로 제공되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픽처 태그 밑에 이제 소스 태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로딩하고자 하고는 리소스를 갖다가 기술하는 방식이고요. 순서대로 그리고 자기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처음에 웹피를 해놓고 웹피가 되면 얘를 로딩을 할 거고요. 웹피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JPG를 로딩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픽처 이 엘리먼트가 완전히 동작하지 않는,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어떡하냐? 픽처 밑에다 이미지 넣어주시면 대신에 이미지 태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미지 로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이미지에서 소스셋이라는 사이즈와 소스셋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보통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 약간 요즘 리스폰시브하게 만드신다고 CSS나 이런 거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태그의 어트리뷰트로 이미지들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시고 뭐 이런 어트리뷰트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로딩할 소스셋을 적당히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운드 트립입니다. 라운드 트립은 쉽게 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네트워크 사용해 쏜 전기가 빵 하고 출발해서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뭐 라우터도 통할 거고 여러 가지 통하게 될 건데 문제는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은 레이턴시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짜 로지컬하게 뭔가 처리하거나 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순수하게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버려지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보통 사이트들이 100번의 리퀘스트가 있다고 해요. 로딩을 할 때. 제가 엔사 포털을 어제 보니까 119번의 리퀘스트가 모바일 페이지 로딩하는 데 사용이 됐고요. 이제 D사, 지금 K사죠. K사 포털을 보니까 69번의 커넥션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그러면 70번에서 100번 정도, 100번대, 120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리퀘스트가 뭐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100번의 리퀘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페이지를 띄워주기 위해서 리소스를 다 보내기 중에서 웹서버에 100번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겠죠. 근데 한 번에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넥션은 6개까지입니다. 하나의 세션에서요. 그러면은 100개의 리퀘스트를 6개의 커넥션으로 동등하게 나눠서 했을 때 와이파이 레이턴시로 봤을 때 833ms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로딩하는데, 내가 제로바이트 로딩하더라도 뭐 제로바이트 로딩한다는 게 말은 안 되겠지만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레이턴시가 더 심한, 국내에서는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LTE 쓰시니까. 3G나 2G로 설정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에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해놓고 설정을 해주시고 로딩을 해보시면은 제3세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K-팝 사이트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담당자들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라운드 트립 타임을 줄이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DNS 룩업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링크 태그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NS 룩업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DNS 프리피치를 쓴다든지, 아니면 연결을 미리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내가 사용할 리소스를 갖다가 미리 로딩하도록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나 다음 내비게이션에 사용할 만한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태그에다 기술을 해놓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동작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냥 브라우저한테 힌트를 주는 거고, 브라우저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면은 여기 기술된 대로 리소스를 혹은 DNS를 혹은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기능일 뿐이에요. 어쨌든 퍼포먼스에 영향은, 렌더링이나 이런 데 영향은 안 주고 로딩 퍼포먼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쓰실 수 있다면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비인터랙티브라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누구한테 이제 뭔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술원이 불타는 나머지 완성될 때까지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거죠. 일주일 뒤에 갑자기 탁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좀 그 시간이 되게 기다림이 길 거고, 만약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얼굴을 그렸어, 코를 그렸어, 뭐 눈을 그렸어. 물론 뭐 제 의견을 듣지는 않지만 그렸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해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사용자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토메이제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도큐먼트를 갖다가 파싱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파싱된 결과를 가지고 화면에 렌더링 해주고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인터랙션 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브라우저가 파싱하던 쭉 과정에 기본적인 스크립트 태그를 쓰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 태그가 참조하고 있는 스크립트 리소스를 로딩을 하기 위해서 파싱이 멈춰요. 그리고 로딩이 쭉 해오고 로딩이 다 끝나면은 그 올라온 스크립트를 갖다 실행을 하고 다시 이제 파싱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파싱이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는 순간 블록이 되는 거죠. 자, 디퍼라는 지시자가 있죠. 스크립트에다 그걸 붙이게 되면은
로딩 자체, 패치 자체는 스크립트에 대한 패치 자체는 그 비동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파서가 다 동작이 끝난 뒤에 그 뒤에 실제로 그 로딩했던 스크립트를 갖다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어싱크가 있는데 어싱크는 이제 디퍼처럼 동시에 파싱과 동시에 리소스를 패치를 하지만은 패치가 끝난 순간에 바로 실행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제 디퍼를 쓰실 수도 있고 어싱크를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스크립트 어싱크, 스크립트 디퍼, 스크립트 어싱크 이러다 이게 한 7, 80개는 좀 심하긴 한데 그 정도 갔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디퍼, 어싱크, 디퍼. 되게 힘들겠죠. 이렇게 고민될 때 어떻게 하시냐? 그냥 스크립트에 어싱크랑 디퍼를 같이 넣으세요. 왜냐하면 디퍼가 무조건 먼저 동작합니다. 어쨌든 맨 위의 상황은 아니에요. 밑에 상황인 거지. 인수인계 받았는데 디퍼와 어싱크 섞여 있다. 어떻게 한다? 어싱크와 디퍼를 같이 넣고 다음 인수인계한테 넘겨준다. CSS입니다. CSS 역시도 블러킹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스타일을 갖다 해석을 하고 나면은 렌더링에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블락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CSS를 이제 요즘 CSS가 굉장히 커요. CSS만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도 있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건데 다른 것도 못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로딩을 갖다가 어싱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게 쪼갠 CSS들을 필요한 CSS들을 갖다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로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특정 영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 먼저 넣고 나머지 CSS들은 다른 데다 넣은 뒤에 비동기적으로 나중에 로딩을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 구글의 디벨로퍼 어드보케이트 중에 폴 루이스라고 이제 퍼포먼스 관련된 구루가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게 기타 튜너. 그러니까 실제로 기타 튜너를 하는 웹페이지예요. 열고 기차를 딱 치면은 맷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로딩할 때는 HTML 마크업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그릴 수 있도록 기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스타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사용자가 마크업을 받자마자 보는 화면은 이건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세한 CSS나 이런 것들을 나머지 받으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저걸 한 번에 기다렸다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뭐가 로딩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FOC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것들, 엘리먼트만 딱 화면에 렌더링 됐다가 다시 스타일이 적용되면서 그냥 번쩍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부분으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이 엄청 마르네요. 여기까지만 하죠 일단. 이제 아이프레임이 있습니다. 아이프레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의 페이지 밑에 있는 아이프레임들은 여러분 도큐먼트의 로드를 갖다가 미룹니다. 20개의 아이프레임이 있으면 그게 로딩이 다 된 뒤에 메인 도큐먼트에 로드 이벤트가 발생해요. 요즘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 로드 이벤트나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동작을 실제로 트리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프레임이 있어서 로딩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이프레임이 너무 많으면 왜 동작을 안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프레임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약간 핵인데 데이터 소스 같은 형태로 실제로 로드되지 않는 SRC가 아닌 소스가 아닌 어트리뷰트에다 잠깐 그 소스를 넣어놓고요. 도큐먼트에 로드 이벤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을 싹 긁어다가 소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큐먼트가 로드 먼저 발생하고 같이 돌아야 될 프레임워크의 트리거들이 있으면 같이 돌았을 거고 아이프레임은 그 다음에 로딩이 되겠죠. 보통 아이프레임이 메인 페이지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네. 중요하세요? 곤란한데 이거 빨리 도망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HTTP2입니다. HTTP 여기 발음이 어렵지. 1.1 나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구글에서는 스피디라는 이름으로 구현체를 만들었고 그 아파치 재단에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넘겼죠. HTTP2가 나왔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좋아요. 네. 우리는 이게 커피라면 뭔 티오피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슬라이드는 네. 좀 먹는 건지 전선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어오시죠? 자, 중요한 거는 HTTP2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쉐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리퀘스트가 발생했을 때 6개의 커넥션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넥션이 일단 이루어지고 동일한 오리진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리퀘스트들도 그 오리진을 통해 그 서버 쪽을 청해서 발생을 해야 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커넥션을 끊지 않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나머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처리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보셨던 라운드 트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넥션을 맺고 끊고 또 맺고 끊고 이런 거죠.
저 중국집이죠. 짜장면 하나 보내주세요. 끊고. 여보세요. 네, 짬뽕도 하나 보내주세요. 끊고. 단무지 많이요. 끊고. 예. 짜증도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건데 뭐 이런 경우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단무지 하나, 예. 서비스 많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좋네요. 예, 그런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180개의 그리드로 나눠진 실제 타일 이미지 180개를 모아서 만든 이미지를 갖다가 동일한 로직과 페이지를 통해서 1.1과 2.0으로 에뮬레이션 한 겁니다. 아까 전에 크롬에 보면은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빠르냐면은 이 180번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인 거죠. 180번 해서 180번의 결과를 받은 거랑 한 번 전화해서 1번은 그렇고 2번이 그렇고 3번은 그렇고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거 이해도 뭐 헤더와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가서 심플 HTTP2 서버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퍼스트 로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좀 전에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사용자가 최초 방문한 사용자한테도 그렇고 뒤에 나올 서비스 워커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한테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빨리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제 토픽은 오프라인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실 웹을 중간에 관뒀었어요. 중간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되게 크게 되어서 댓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전사 ERP 시스템 같은 걸 맡고 70만 원인가 받고 난 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앱이나 뭐 네이티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쭉 하다가 웹에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HTML5가 돌아오면서부터 이거 앱 개발자로서도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정해지고 있는 스펙들이 다 끝나면은 네이티블리한 웹을 만들 수도 있겠다. 네이티브 앱이 아니에요. 네이티블리한 웹앱도 만들 수 있겠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폴리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에 여러분의 에셋들이 로딩되어 있지 않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웹브라우저가 떠 있고 여러분의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접속한 뒤에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나 여러분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제어 권한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네. 제 회심의 짤방이었지만 그런 거죠.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스페이스바나 이런 걸 통해서 오프라인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자공사일 때 못하고 오프라인일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에 정확하게 공룡이 있는 부분을 터치해야 점프가 된다는 걸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예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연결은 됐는데 데이터는 안 와요. 전화는 여보세요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이크 아치발드라는 분은 이제 이걸 라이파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이건 된 것도 안 된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받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오프라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좀 더 여러분이 요청한 화면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쯤에서 제가 입이 아프니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For too long, users have been left staring at a white screen. For too long, they've been let down by the cruel seas of network connectivity. And for too long, we've been powerless to help. We've been left waiting. But no longer. A new browser feature has arrived. A total game changer. A feature that lets you control the network rather than letting the network control you. Who is this new feature? And what promises does it bring? Introducing the Service Worker.
번역하느라 힘들었고 어제 11호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서비스 워커예요. 서비스 워커라는 개념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쉐어드 워커나 웹 워커라 그래가지고 네이티브에서 스레드 개념 혹은 이제 커먼 스레드 개념, 커먼 스레드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워커라고 했었는데 서비스 워커는 안드로이드 많이 해보신 분이나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해보신 분들한테 그냥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징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는 폴리필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지원 못하면 그냥 못 쓰는 기능이에요. 좋죠? 어떻게든 뭐 여기 폴리필 모듈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가 안 돼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윗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잖아요. 어떻게도 안 돼? 네, 어떻게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자, 이게 근데 서비스 워커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이고요. 사실 페이지와 무관하게 동작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열려지지 않을 때에도 동작하는 모듈이고요. 뭐 그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뭐 페이지가 열려있지 않을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페이지에서 요청하는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후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난 리퀘스트를 하고 브라우저가 실제 네트워크 패치를 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가 발생하면 일단 나한테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물어보는 기회를 주는 거죠. 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단 서비스 워커는 HTTPS만 지원을 합니다. 테스트 하실 때 로컬호스트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프로덕션 레벨 혹은 이제 서버에다 업로드를 하실 때는 HTTPS로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워커의 라이프 사이클 보면요. 처음에 당연히 서비스 워커가 설치가 안 돼 있겠죠.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웹워커나 이런 것들 만들 때는 스레드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스레드를 생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데몬이나 프록시 서버로 왔다가 여러분 시스템을 깔 때는 설치한다고 하죠. 같은 개념이에요. 서비스 워커는 여러분의 모듈이지만은 어떤 웹으로부터 나오는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톨을 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5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어왔는데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원래는 여기 라이브 코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 브라우저와 네트워크 사이에 이렇게 왔다가 직접 내 페이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전의 모델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브라우저는 페이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서비스 워커가 이렇게 중간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비게이터 서비스 워커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신 서비스 워커의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뒤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스코브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서비스 워커에서 이걸 생략하면은 여러분의 지금 페이지 자체가 루트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다가 스코브를 주게 되면 그 스코브 내에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만 지금 등록한 서비스 워커가 동작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워커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감싸주시면 좋겠죠. 익셉션 한번 안 보려면 이런 것들은 해야겠죠. 자, 서비스 워커 다 JS 여기다 컨트롤 로그 헬로라고 찍게 되면요. 실제로 레지스터한 코드에서 서비스 워커가 설치가 되는 순간에 콘솔 이 서비스 워커 다 JS가 한번 실행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코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나와요. 예, 디버깅 할 때 어떻게 쓰냐, 뭐 여러 가지 디버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서비스 워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크롬의 인스펙터에 들어가시면은 리소스 밑에 서비스 워커라는 탭이 있고요. 그 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워커가 어떤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인스톨링, 웨이팅, 액티브, 뭐 리던던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짧네요. 패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패치 이벤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여러분의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발생했습니다. 뭐 프로필.jpg 이미지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딩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자, 패치 이벤트를 후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 패치가 바로 브라우저 밖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설치된 여러분의 서비스 모듈에 패치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디버거로 왔으니까 여기서 원래 멈출 거고요. 자, 그때 이벤트 리스폰드 미드 해서 새로운 리스폰스를 헬로 서버를 갖다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미지가 아니고 텍스트를 요청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요청한 그 URL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코드를 통하게 되면 헬로 서버를 리턴 받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헬로 서버를 리턴을 받았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을 하겠죠. 물론 뭘 보내도 헬로 서울만 리턴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무조건 헬로 서울만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내는 건 일단 막았어요.
오프라인일 때도 이래서 동작을 하겠죠. 자, 패치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패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제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리소스 에셋을 들고 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치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 메소드나 이 바디 아규먼트를 보내실 수도 있고 프로미스를 통해 가지고 처리된 결과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된 결과를 아까 전 리스폰드 위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리턴을 해주면은 네트워크를 내가 직접 패치를 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페이지한테 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던 네트워크 그 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바로 처리됐던 그 방식이고 그걸 단지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딜리게이션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404 페이지가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냥 404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장했던 어떤 페이지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뭐 4호정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이미지를 요청하든지 간에 나는 내 사진을 보내준다라든지 혹은 이제 캐시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해 놨다가 그 URL로 요청이 오면은 그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서버를 찌르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돼 있든 안 돼 있든 여러분의 페이지가 로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캐싱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캐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똑같은 방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캐시 그 서비스 워커의 인스톨 이벤트에서 보통 이제 설치가 한 번 될 때 한 번 불리는 거예요. 얘한테서 내가 필요한 캐시를 미리 인스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톨을 한 번만 일어나니까 인스톨이 될 때 내가 필요한 리소스 리스트 쭉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 긁고 와가지고 캐시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서비스 워커가 설치되고 필요한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캐시에다 넣어놨을 거고 이제 준비가 완료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요청해서 서비스 워커가 네트워크 통해서 받아가지고 캐시에다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패치로 이벤트가 들어오겠죠? 그럼 리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캐시에다가 한번 매치되는 캐시가 데이터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보내주고 없으면 네트워크 패치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있으면 캐시에서 바로 갈 거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할 거고 없다면 네트워크를 타니까 그때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자, 이거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서비스 워커 프리 캐시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의 걸프나 그런트 모듈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빌드 과정에서 실행시키면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 워커 모듈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서비스 워커가 설치되면서 오프라인일 때 언제든지 동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저장하고 있겠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받으면은 적은 용량으로 게임 먼저 클라이언트 받고 실제로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동안 내 레코드를 올리는 거 아니면은 과금하는 거 아니면은 네트워크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자, 이런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서버에서 계속 내려받아야 할 데이터가 있고 그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날씨 앱은 아닐 것 같은데 날씨 앱이라고 치죠. 날씨는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 받았을 때 내일 받았을 때 데이터가 계속 바뀔 거고 오프라인일 때 못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난 기존에 있던 날씨라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로 요청된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했다가 오프라인일 때나 그런 리퀘스트가 다시 왔을 때 네트워크를 다시 찔러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캐시로부터 올려주면 되겠죠. 새로운 데이터는 못 받아오겠지만 기존 데이터는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이나믹하게요. 이럴 때 두 가지 접근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캐시 퍼스트입니다. 간단해요. 리퀘스트가 발생하면은 캐시를 먼저 보고 없으면 네트워크를 찌르고 실제로 캐시나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내용을 페이지에 넘겨주는 겁니다. 반대로 네트워크 퍼스트가 있겠죠.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네트워크를 찌르고 돌려줍니다. 네트워크를 찌르려고 하는데 오프라인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캐시에 있는 걸 그대로 땡겨다 보내주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서비스에 있을 때 잘 설계를 해야겠죠. 기획자들과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기능들도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워커 툴박스라는 게 있고요. 아까 전에 했었던 이런 API 밑에일 때는 네트워크 퍼스트 해라, 캐시 퍼스트 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캐시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캐시는 내가 컨트롤하는, 쿼리하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URL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서버한테는 내가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쿼리를 한다든지 뭔가 받아온 데이터를 갖다가 잘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뭐 보여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장소를 쓰실 때는 그냥 인덱스 DB가 지원되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소스는 캐시를 통해서 가져오고 중간에 받았던 데이터들 중에서 뭐 내가 쿼리를 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할 경우에 인덱스 DB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를 같이 넣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페이지 쉘입니다. 아까 전에 인지적인 측면인데요. 오프라인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컨텐츠 보여주기 전에 껍데기는 항상 똑같잖아요.
껍데기 데이터는 프리캐시를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바뀔 때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컨텐츠 아직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껍데기를 먼저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캐시 퍼스트 혹은 네트워크 퍼스트 여러분이 선택한 전략에 대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둘 다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을 거고 네트워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존의 페이지는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거죠. 이거 이해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어프로치를 지금 어플리케이션 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드실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뀌지 않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캐시를 통해 가지고 받아오는 전략을 취하시고 나머지 실제 콘텐츠는 오프라인일 때 혹은 사용자가 온라인이라도 다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냐, 데이터가 계속 바뀐 거 체크해야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워커에 이제 관심이 좀 생기셨으면 저희 같이 발달한 사람이 서비스 워커 레디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살펴보셔도 되고요. 여기 어디에 지금 한국에 삼성전자에 계신 송정기 책임님이라는 분이 이 서비스 워커 규격 저자 중에 한 분이세요. 여기 와 계실 텐데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이외에도 글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올려드릴 때 참고 자료들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